싸이월드가 구글, 애플 앱마켓의 1위가 되었다는 소식이고요. 돈 버는 SNS로 부활한 싸이월드, 수익 창출은 어떻게 할까?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째 말바꾸기 싸이월드 추억 인질극이라는 조금 강한 표현을 썼네요. 이 기자님은. 안녕하세요. IT를 보다 쉽게 읽어주는 IT 읽어주는 남자 아잉남입니다. 오늘 아잉남의 원픽은 싸이월드 뉴스인데요. 싸이월드가 구글, 애플 앱마켓의 1위가 되었다는 소식이고요. 싸이월드에선 감성, 그 코드에 제일 중요한 게 사진첩인데 사진첩 복구는 언제쯤? 이라는 내용이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사진첩 복구는 덜 된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싸이월드가 지금 앱 차트에서 1위로 등극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싸이월드 Z에 따르면 2년 6개월 만에 귀환한 싸이월드는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에서 전체 앱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초 공지한 4시 42분보다 4시 싸이월드 싸이 하려고 42분인가 보네요. 42분보다 이른 오후 12시 30분에 출시했으나 폭발적인 다운로드 수로 오류가 계속됐다. 그리고 싸이월드 실명 인증 과정이 원활치 않은 경우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싸이월드 Z 쪽에서는 실명 인증 패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SK텔레콤 이용 쪽에 오류가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기현상으로 회사 측도 엄청난 트래픽에 놀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이 가장 기다린 사진첩 서비스는 전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고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제기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만 1촌맵기, 파도타기, 미니홈피 등이 그대로 복원돼서 출시 지연에 대한 사과로 한 달간 선물 가게를 열지 않기로 한 정책도 반영됐다고 합니다. 선물 가게를 열지 않는 게 사과의 의미가 되겠군요. 수익화를 안 만드는 게 사과의 의미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싸이월드 Z는 예상치 못한 작은 오류들이 있어서 주말이 지나면 이에 대한 수정 보완도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앱마켓 실명인증, 싸이월드 서버 부하 등으로 불편을 들여 송구하다 가부하를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 싸이월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은 기존의 감성 8이용의 싸이월드보다 다음 보여드릴 뉴스들이 더 연관들이 많이 되는데요. 돈 버는 SNS로 부활한 싸이월드, 수익 창출은 어떻게 할까?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싸이월드 2년 5개월 만에 재오픈했고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이 접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공식 연계 코인인 도토리와 싸이콘이 될 것 같고 2회 코인 투자 등 주의하라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싸이월드의 재오픈은 추억을 소환한다는 점 외에도 돈 버는 SNS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까요? 네, 싸이월드는 커뮤니티,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내세우면서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를 모색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싸이월드는 나만의 공간인 미니룸, 그리고 10명 안팎의 소규모 모임 공간인 마이룸, 또 다수가 동시 접속할 수 있는 광장인 스퀘어로 연결되는 커뮤니티이자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게임, 쇼핑, 교육, 금융 등 서비스나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추억의 사진들을 대체불가 토큰 NFT로 등록하면서 싸이월드 측에서 보상으로 가상자산 등에 제공하는 형태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싸이월드에서 가지고 있던, 그리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 사진들을 NFT화로 해서 등록을 하면 그것들이 경매가 붙든지 하겠죠. 경매가 붙으면 그 경매 붙은 사진을 싸이월드에서 제공하는 코인 형태로 지불하겠다. 이렇게 해서 개인 사진들, 추억 사진들을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돈을 벌 수 있게 제공하겠다. 이런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싸이월드가 한번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사업이 잘 안됐는데 이번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재기하는 방향으로 된 것 같고요. 지금 물때를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싸이월드가 디지털 자산 산업을 잘 이해하고 걸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싸이월드는 최근 가상화폐 도토리 DTR이라고 하네요. 코인명이 발행을 마쳤고 해외 상장과 국내 대형 거래소 상장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블록체인 개발업체인 코넌 코리아와 가상화폐 코넌을 싸이콘으로, 그러니까 코넌이라는 코인을 싸이콘으로
리브랜딩 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콘도 그렇고 도토리도 그렇고 아직은 시장에는 있지 않은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싸이월드와 공식적으로 연계되는 암호화폐는 도토리와 사이콘, 앞으로 시장에서 보일 도토리와 사이콘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은 싸이월드 재오픈 소식과 더불어서 싸이월드의 이름을 딴 일부 암호화폐가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는 현재 싸이월드 측이 관련성을 부인을 하는 등 법적 다툼까지 벌이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사한 코인들이 뭔지를 또 찾아봤습니다. 쓸 수 있는 가상자산은 무엇일까? 이란 기사를 또 찾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도토리와 코넌, 이 두 가지가 이제 메인이 되는 거고, 해당 도토리는 미니룸, 아이템, 음악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 내 자산이지만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가상자산 도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토리를 구매할 수도 있는데 그 도토리랑 다른 도토리 가상화폐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왜 있나, 이것이 왜 있나 라고 보니까 싸이월드 Z 측은 가상자산 도토리 DTR로 싸이월드 내 도토리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상자산 도토리는 오는 8월 출시 예정인 싸이월드의 3D 메타버스와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등의 마켓플레이스의 기축통화로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전 기사에서 보여드렸던 NFT랑 연동되는 것들이 이제 도토리, 코인으로 연동이 되는 거고, 앱 내에서 예전에 도토리질 해가지고 막 미니룸 꾸미고 음악 사고 이런 것들은 앱 내 결제인 도토리라는 것이 따로 있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싸이월드가 활용하는 가상자산은 도토리 외에도 하나 더 있죠. 현재 빗썸의 코넌이란 이름으로 상장된 가상자산인데, 가상자산명을 사이콘으로 리브랜딩 한 다음에 빗썸의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싸이월드 회원들은 코넌의 블록체인 기반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코넌 코인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코넌의 블록체인 기반 스토리지 저장소, 그러니까 코넌의 저장소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코넌의 블록체인 기반 스토리지를 이용하고 컨텐츠들을 스토리지 서비스를 출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코넌의 블록체인 기반인 스토리지를 이용을 한 다음에 그 보상으로 코넌 코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마일리지 같은 형식으로 코넌 코인을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한편 이제 주의하셔야 될 코인들인데요. 빗썸에 상장된 싸이클럽, 싸이도토리 등은 당초 싸이월드와 관련된 가상자산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싸이월드가 연계성을 부인하고 있고 법적 대응까지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싸이월드 관련 비트코인은 도토리와 현재 코넌으로 되어 있는 사이콘, 이 두 개만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1년째 말바꾸기 싸이월드 추억 인질극이라는 조금 강한 표현을 썼네요. 이 기자님은 싸이월드의 추억 인질극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진첩 복원 중이라고 떠있는 이 화면을 메인으로 걸었군요. 그러면서 32,000 회원의 사진 170억 장과 동영상 1억 6천만 개, 다이어리 1억 개, 포스팅 68억 개를 복원하는데 성공했다. 와, 이 데이터가 이렇게 많았으니까 그렇게 싸이월드를 살리려는 노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튼 지난 3월에 싸이월드가 오는 4월 2일 4시 42분에 정식 서비스를 출시한다며 밝힌 말이었다고 합니다. 3월달에 이미 복원됐다고 했는데 12시 반쯤 모습을 드러낸 싸이월드는 속빈 강정이다 라는 말을 했을까요? 싸이월드는 모두 복원 중이었고 동영상도 버튼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서비스 오류에 대한 기자의 문의에도 기다려달라, 사진은 정상적으로 복구됐지만 이용자가 로그인을 한 후 사진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리고 5시 또 사진이 안 나왔고 다른 해명, 2015년 이전 회원인 1,400만 명 복구된 사진을 이전 중이라 아직 볼 수 없지만 2015년 이후 회원은 사진을 정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하지만 2시간 후인 오후 7시 그 어디에서도 싸이월드에 접속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그때는 트래픽 커버를 이유로 했고 트래픽이 몰리면서 2015년 이후 회원들 역시 사진첩을 열람하지 못하고 있다. 네, 김병만 달인 얘기하면서 말바꾸기 달인이다. 그리고 3월달에 웹 부활을 예고했던 싸이월드는 모바일 동시 출시를 이유로 일정을 5월로 미뤘고 그 다음에 5월에는 데이터 백업 문제 그리고 보안 문제로 7월로 미뤘고 7월에는 중국발 해킹을 이유로 연기했고
12월에는 앱마켓 심사 지연을 이유로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4차례 이상 출시를 연기했고 출시된 싸이월드는 핵심 기능인 사진, 영상, 다이어리, 게시물 중에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런데 싸이월드는 싱글벙글하다고 합니다. 앱 출시 직후에 싸이월드는 기자들에게 싸이월드 앱 출시하자 트래픽 폭주, 다운로드 오류, 패스 인증 오류 등 대박 조짐이라는 보도자료를 보냈고 다음날엔 싸이월드 앱 출시하자 양대 마켓 1위 기록, 장애 불구 성공적 오픈 이런 보도자료를 보냈다고 합니다. 의도가 의심스럽다. 싸이월드는 왜 미안해 서비스를 내놓고 성공이라고 자축하는 걸까? 이들의 목표는 정말 싸이월드가 맞을까? 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 사진을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싸이월드 관계자는 이전 회원 1,400만 명은 4월 중순, 2015년 2호 회원인 1,800만 명은 3, 4일 내에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싸이월드는 2009년에 이미 누적 회원 3,200만 명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2009년에 누적 회원 3,200만 명을 달성을 했는데 2015년 이전은 1,400만 명, 이후는 1,800만 명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일단 말이 안 되죠? 그러고 나서 위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2015년 이전 회원인 1,400만 명은 복구된 사진을 이전 중이라 아직 볼 수 없지만 2015년 이후 1,800만 명은 보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보시면 2019년도에 3,200만 명이니까 이미 다 사실상 2015년 이전 회원인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쵸? 3,200만 명이 이미 2009년에 다 가입을 했으니까. 근데 2015년 1,800만 명은 사진을 보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한 번 더 시간을 끈 거죠. 2015년 이전 회원 1,400만 명은 4월 중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4월 중순이라는 말을 하면서 사실상 없는 회원인 1,800만 명을 놓고서 3, 4일 내에 볼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왜 사진이 안 보이냐 라는 물음에 언제 회원 가입을 했냐라고 물어봤던 목소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 회원 가입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2015년 이전에 가입을 했다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싸이월드에 대한 뉴스는 이랬고요. 추억 인질극이라는 말도 있고 잠깐 감성 레트로의 반짝 흥행이다 이런 약간 비관적인 뉴스들도 좀 많은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코인들이나 이런 것들로 싸이월드 메타버스 대박났다 이렇게 뭐 떡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무작정 해당 코인들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관련 코인에 대해서도 투자하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리면서 이번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열심히 조사해서 기사들도 뒤져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